근데 오늘 수업 때 언급하지 않은 개념 부분이 있어서 여기부터 잠깐 간략하게 언급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부분이었는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도선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두 도선이 평행할 경우의 수를 두 개 정리해봤어요. 두 도선이 평행한데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뭐 손으로 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려드릴 수가 없어서. 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나와요.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럼 얘네 둘이 사이는 서로 자기장의 차이값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즉 만약에 얘네들이 전류의 세기가 같았다면 여기서 평행을 이뤘겠죠. 여기서의 자기장은 0입니다. x랑 5랑 더해져서. 그래서 여기는 빼는 값이 나오고 여기는 더하는 값이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두 도선의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흐를 테니까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빼는 값이 나와요. 즉 뭐 어디선가 더 자기장에 더하는 값이 0이 나왔다 하면 이 경우들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래서 미리 생각해 두면 편합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긴 한데 미리 생각해 두냐 안 하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총 4문제 풀고 전자기 유도도 총 4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풀기 전에 어떻게 푸는지 기술적인 면부터 알려드리자면, A의 도선이 있고 B의 도선이 있고 C의 도선이 있고 지점이 있죠. 그래서 A의 도선이 P라는 지점에 주는 자기장을, 원래 이론상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에다가 상수로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 없애고 그냥 거리분의 전류라고 계산할 거예요. 어차피 엄밀한 계산은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D고 A의 전류의 세기가 안 나왔지만 뭐 I0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3D분의 I0라고 적나요? 하면 아닙니다. 그냥 3분의 1이라고 적을 거예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호는 마이너스, 나오는 부호는 플러스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빈칸을 다 채워주자면 여기까지는 그림이 나와있고 P와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0이래요. 그러니까 ABC에 의한 자기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더했더니 0이라는 소리 있고요. P점, Q점 다 채워줘 볼게요. 일단 A부터 채워보자면 A는 3 떨어져 있고 2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Q점에 대해서 3 떨어져 있고 P점에 대해서 2 떨어져 있어요. 근데 A의 전류의 세기를 모르죠. 그래서 그냥 A라고 둘게요.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방향을 안 줬으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안 적어줄 거예요. 이거 플러스라 적은 게 아니고 그냥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럼 이제 B도 볼게요. 한 칸 한 칸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1분의 B의 전류의 세기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B라고 줄게요. 또 1분의 B. C는 2, 4 떨어져 있네요. 전류의 색이 줬고 방향도 줬어요.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생겨서 둘 다 나오는 방향, 즉 플러스겠죠. 플러스 P점은 2분의 10, Q점은 4분의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부호를 찾아야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부호를 찾기 이전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A를 먼저 봅시다. A 입장에서 P점과 Q점은 방향은 동일할 거예요. 세기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왜냐면 A 입장에서 오른쪽에 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서 P점과 Q점의 A의 얘네들이 부호는 같아요. 즉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적어볼게요. 플러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복부호 동순입니다. B는 얘랑 부호가 다르겠죠. 왜냐면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복부호 동순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호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소거법으로 결정해볼게요. 일단 C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C를 제외하고 생각해보자면, 자, C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어딘가에선 여기서 플러스를 결정해서 쳐봅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를 결정해서 쳐봅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나와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어딘가에선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후보가 두 개밖에 없고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다르니까.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모순이니까 기류법에 의해서 플러스 플러스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A가 플러스를 가지는 경우에 모두 됩니다. 그러니까 A는 플러스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다 그 되는 거고요. 뭐 사실 이러면 B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A를 물어봤으니까 이대로 그냥 더해주면 B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차피 없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위식의 부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위식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얘네들의 절대값이 얘네들의 절대값보다 커요. 그 말은 위쪽이 마이너스여야 절대값이 더 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는 3분의 A고 여기 2분의 A라서 뭐 둘 다 계산을 해보고 모순을 찾아야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하고 그냥 이게 둘이 더해줍시다. 더해주면 B는 없어지겠죠. 뿔 마든 맞뿔이든. 그럼 왼쪽에 있는 A는 6분의 5A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C는 이거 2분의 5니까 2분의 15 나옵니다.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주면 6분의 5A는 2분의 15 약분돼서 A 6을 넘기면 9가 답이겠죠. 그래서 전리의 대기는 9,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14번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면 방금 말했던 언급했던 개념이 나오는데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래요. 그러면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가운데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서로 더하는 값, 즉 xx던가 동그라미 동그라미던가가 나오겠죠. 일단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일단 여기 비어있는 표를 하나하나 적어봅시다. A부터 적어보자면 R점에 대해서는 1, Q점에 대해서도 1, B점에 대해서도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1씩 적어줄게요. 그리고 A의 전류의 크기가 1이니까 1 적어줄게요. 부호는 모릅니다. B는 1, 1, 3 떨어져 있죠. 그래서 3분의 2, 1분의 1, 1분의 1. C는 1, 1, 3 떨어져 있죠. 1분의 C는 안 알려줬어요. C 1분의 C 3분의 C. 그래서 P점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B0래요. 그럼 결과가 마이너스 B0라는 소리겠죠. 근데 B0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R이랑 비교하라고 준 비례상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Q는 0이래요. R은 뭐 물어보는 값이겠죠. 자, 그럼 이게 0이라면 당연히 여기부터 보는 게 맞겠죠. Q점부터. 그럼 Q점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뭐 방금 말했듯이 여기 2죠. 방금 말했듯이 Q점은 A와 B 사이에 있으니까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럼 총 3이 나오겠죠. 3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3이 나와야겠죠. C는 3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P를 봅시다. P가 조금 더 중요한데 P는 A와 B 바깥쪽에 있죠. 그럼 여기선 더했으니까 여기선 빼겠죠. 그래서 A와 B의 차이값인 3분의 1과 C인 3을 더할 건데 3분의 1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C의 부호에 의해서 마이너스 임이 결정이 되었겠죠. 즉 C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B0가 나온 겁니다. 그럼 C가 P에서 마이너스 3이었던 소리는 들어가는 놈이란 소리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던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소리고 전류는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겠네요. 전류를 표시해 줄게요.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Q점에 대해서는 나오는 방향, 즉 플러스의 부호를 주겠고 R점에 대해서도 플러스의 부호를 주겠네요. 플러스 플러스 박아주면 그럼 여기는 방금 말했듯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럼 A와 B의 전류의 방향도 결정이 된 거죠. A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던 소리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소리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전류는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앙페르 법칙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B는 A랑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부호 다 채워줍시다. A는 R점에도 마이너스의 부호를 줄 거예요. B점에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주겠죠. 다음 B 입장에서는 다 그냥 자기 위쪽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즉 다 마이너스 주겠죠. 자, 이런 모든 것이 계산이 완료됐죠. 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억 C는 3이다. 예, 맞는 말이고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었죠. 틀린 말입니다.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 나와야 돼요. A, B,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 4분의 3배냐 즉 4대 3이 나오냐 물어본 거고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계산을 해보자면 1 빼기 3분의 2 빼기 3이니까 3분의 1 빼기 3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빼기 3분의 9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겠네요. 여기도 계산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3이죠. 여기는 1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8이었다면 4분의 3B는 곱해주면 되겠죠. 4분의 3을 그러면 2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4분의 3이라는 소리는 4대 3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3분의 8 대 4 하면 4가 아니라 2죠. 3분의 8 대 2 하면 3분의 4배 맞는 말이죠. 뭐 어쨌든지 간에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17번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P점의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당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줬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어느 점에 집중해야 되냐면 당연히 자기장이 0인 지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0인 지점이 두 개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 있던 이유는 도선에 너무도 가까워졌다 소리고 도선에 너무도 가까워진 부분은 다른 도선의 영향보다 이 지점에 있는 도선에 의해서만 그래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한번 전류의 방향을 추론해 봅시다. 일단 0점에 매우 가까이 가면 B점의 오른쪽에 매우 가까이 간다는 소리고 B점의 오른쪽에 매우 가까이 있는 이 상태라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향을 B라는 전류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B라는 전류가 오른쪽에 나오는 방향을 만들려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위로 흘러야겠죠. 그 다음 C를 봅시다. 그러니까 D부분 C의 왼쪽으로 가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방향이에요. B를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B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방향이라면 어지러워라. 아래쪽이어야겠죠. 아래쪽.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다음 C는 C의 왼쪽으로 갔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여전히 C도 아래겠죠. 검산해보자면 C의 오른쪽으로 나오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B점이랑 오른쪽에도 또 0인 지점이 있어요. 자기장의 총 세기가. 그럼 이제 A를 결정해야 되는데 B점을 이용해서 결정하기보단 여기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B점은 B랑 C의 가운데에 있고 B랑 C는 흐르는 방향이 같아서
서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빼는 과정 중에 B가 이겼다면 나오는 방향이었을 거고 C가 이겼다면 들어가는 방향이었을 텐데, 만약에 B가 이겨서 나오는 방향이었다 치면 A는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었어야 되고, C가 이겨서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치면 A는 나오는 방향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점을 가지고 A를 결정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가지고 A를 결정해 봐야겠죠. 이 지점은 B랑 C랑 둘 다 나오는 방향의 자개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A는 이 지점에다가 들어가는 방향의 자개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A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개장, 즉 X를 만들었다는 소리고, 여기다 X를 만들려면 A는 위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A, B, C 중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죠. B, C가 둘 다 플러스였고 B, C가 이 점에 더 가까운데 A는 더 멀죠. 근데 A가 B, C 더한 만큼을 해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랑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비교하래요. 그럼 전 P 입장에선 A가 들어가는 방향 줄 거고, B를 좀 이상하게 줬네. P 입장에선 A가 들어가는 방향, B가 나오는 방향, C가 들어가는 방향을 주겠죠. 그러면 B에 나오는 방향의 힘이 A와 C를 더한 값만큼 줘야 됩니다. 즉 B가 더 크겠죠. C가 더 크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넘어갑시다. 16번. 원형 도선이 나왔는데,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과 다르게 끼리끼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즉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들어가는 비례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형 도선은 전류의 색이라던가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라던가를 계산하는 결과는 직선 도선과 비교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전류의 색이라던가 반지름의 길이라던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문제는 원형 도선만 여러 개 나왔을 때가 가능한 얘기고요. 이렇게 직선 도선이랑 섞여서 나오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개장의 세기를 뭐분의 뭐라고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면 A에는 세기가 1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B와 C에는 뭐 이렇게 흐른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B랑 C에는 전류가 일정하고 방향만 바꾼대요. 방향을 바꿨을 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차례차례로 표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상황부터 A가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O라는 점에 대해선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A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1만큼 계속 마이너스 1만큼 주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자개장입니다. 자개장. 다음 B가 주는 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B라고 둘게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앙페르 법칙 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개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B일 거고, 여기도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 여긴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B. 그 다음 C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를 때는 2분의 C만큼 주겠죠. 전류의 색이 안 해줬어요. 2분의 C, 2분의 C, 2분의 C. 시계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에 자개장을 주겠죠. 이 5점에다가 마이너스 Y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 이거 식 풀면 되겠죠. 당연히 뭐 미지수가 3개에 식도 3개니까 무조건 풀립니다. 근데 일단 이 B0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B0부터 없애줄게요. B랑 C랑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없애주면 여기다 2배 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B 빼기 C는 4B0다 가 될 거고, 자개장의 색이지 실제로 부호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1번식을 갖다가 한번 정보를 얻어볼게요. 그럼 1번식을 다 넘기면 2분의 C는 B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를 다 합쳐도
딱 C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나 여기나 C를 넘을 수 없어요. 당연히 얘네들이 차이값이 C를 넘을 수는 더더욱더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C가 A랑 B랑 더하는 값이니까 C의 부호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긴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B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줄 수 있죠. 얘네들이 같다라고 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C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B 빼기 C 다라고 두고 뭐 넘겨서 왼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B 더하기 2분의 C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얘랑 연립해서 풀면 답 나오겠죠. 위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3B 마이너스 2분의 3C는 0이다. 더해볼게요. 그럼 4 0 마이너스 C죠? 는 0이다. 그래서 C는 4다가 나오고요.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고요. 전자기 유도 문제는 뭐 이런 전류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속어법, 즉 2번 자기장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2번 자기장의 방향이 어딘지 정도를 알아내는 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잘해야 되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등속 운동을 하면 지난다. 여기는 그냥 그림에 나와 있는 모양이고요.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전속의 변화량이 일정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막 들쭉날쭉하지 않는다.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라는 소리예요. 고리의 점 P가 3D를 지날 때 P에는 세기가 I0인 유도줄과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 자,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렀다는 소리는 여기죠.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보자면 3D를 지날 때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를 보면 2번 자기장이 늘고 있는 거죠. 코일 입장에선. 즉 2번 자기장이 동그라미인지 X인지는 모르겠지만 2번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된 자기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유도 전류의 결과가 이 방향이었단 소리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죠.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고 이걸 줄이기 위한 2번을 줄이기 위한 자기장의 동글뱅이였다는 건 2번은 X였겠죠. 괜찮죠?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P가 D를 지날 때 전류의 세기가 2I냐 즉 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2번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가 자기장 세기가 2B예요. 근데 D를 지날 때면 여기죠. 자기장의 세기가 B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절반이니까 자기선속의 양도 절반일 거고 자기선속의 변화량도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I0가 아니라 2분의 1I0겠죠. 틀린 말입니다. 다음 OD를 지나볼게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2번에 있는 면적은 변치 않고 3번의 면적이 늘고 1번의 면적이 줄어요. 자, 그럼 3번이 늘고 1번이 줄어요. 3번이 X고 1번도 X죠. 크기는 BB로 똑같죠. X가 늘고 X가 준다? 네, 똑같죠. 변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전속의 변화량이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 7D를 이제 지나봅시다. 7D는 여기죠. P 기준으로. 7D를 지나고 있다면 3번엔 변화가 없고 2번이 줄고 있는 거죠. 2번이 줄었다는 소리는 X가 줄었다는 소리고 유도 자기장은 X를 늘릴 거예요. X를 늘리려면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즉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 P 기준으로 마이너스 Y 방향이 맞는 말이죠. 4번이 답입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그냥 반플랫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 말입니다. 문제의 조건 같은 거예요. 금속 고리의 점 P가 5D를 지날 때랑 8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 가지고 문제 풀어야겠네요. 1번을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이거 사각형 그대로 가져와서 움직여 볼게요. 시험 때는 이게 안 되니까 머리로 굴려야 됩니다. 자, OD를 지나 볼게요. OD 여기죠? OD를 지날 때면 2번이 늘어요. 2번이 늘었다는 소리는 동그라미가 늘었다는 소리고, 유도 자기장은 X를 만들겠죠. 그 다음 8D를 지나 볼게요. 여기죠? 8D를 지나면 3번이 늘고 1번이 줄어요. 1번이 뭔진 모르겠지만 3번은 X죠. 그럼 X가 늘었다면 유도 자기장은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근데 5D일 때랑 8D일 때랑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며. 그럼 여기에 더 큰 X가 나왔어야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더 큰 X가 나왔다는 건 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고, 뭐가 줄어야 X가 나오냐를 생각해보니까 X가 줄어야 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은 X였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는 1번이 3번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1번이 더 컸죠. 1번에 의한 결과가 더 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래서의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었죠. 틀린 말입니다.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2D를 지날 때랑 11D를 지날 때랑 비교해봐라. 이제 2D를 지나볼게요. 여기죠. 1번이 늘고 있습니다. 1번이 늘었다는 소리는 X가 늘었다는 소리고, X가 늘면 유도 전류의 세기 물어봤으니까 방향 구할 필요 없겠죠. 1번이 늘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11D를 지나볼게요. 11D를 지날 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2번이 관계 있겠습니다. 2번이 줄어요. 자, 그러면 방향 물어본 게 아니니까 자기장의 세기 물어본 거겠죠. 즉 1번이 자기장의 세기가 그냥 2번이 자기장의 세기가 그냥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5D랑 8D를 비교한 결과값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이 방향이 같고 세기도 같다고 해요. 세기도. 자, 그럼 봅시다. 2번이 늘었을 때의 세기는 이만큼이었다 쳐요. 그러니까 I0 칩시다. 근데 여기도 I0가 나왔단 소리 아니야? 2번이 늘에 의해서 나온 자기장의 세기랑 1번이 3번의 방해를 이겨내고서 나온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소리면 1번이 2번보다 크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얘네들이 방향에 관계없이 세기 물어봤으니까 1번이 더 셉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3번이 답이겠죠. 넘어갑시다. 18번. 그 세 번째 문제. 여기까지는 그냥 늘 있는 팜플렛이고요. 여기까지도 별 내용 없네요. 이것만 보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P의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P는 이 친구죠. 얘를 한번 가볼게요. 왜 네모가 안 되지? 자, 1.5D로 가볼게요. 1.5D면 여기죠. 1번이 됩니다. X가 1.5D에 있다면 1번이 늘어요. 그럼 새 방향이 플러스 Y였대요. 플러스 Y였던 소리는 지금 P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건 앙페르 법칙 해보세요. 유도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을 만들었던 소리고, 뭐가 늘어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냐? X겠죠. 그래서 1번은 X였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도 봅시다. 2.5D로 가볼게요. 여기죠. 2번만 늘겠네요. 똑같은 팸플렛이죠. 2번이 늘었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이거 물론 과정을 해봐야겠지만 반대로 나오겠죠. 결과가. 그러니까 얘는 동글뱅이였을 겁니다. 그럼 일단 해봅시다. 마이너스 Y였단 소리는 B점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유도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올 거고,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야 되냐? 동글뱅이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다. 됐고, 세기를 보자면 세기가 2배죠. 그러니까 얘는 1 단일이고 얘도 2 단일인데, 얘가 2배라는 소리는 2번이 1번의 2배였다. 뭐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자기장의 세기가, 즉 크기가 1번의 2배다. 이러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P 위치가 3.5D면 3.5D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1번이 줄어요. 그러니까 1번이 늘 때랑 1번이 줄 때랑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겠죠.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I0다. 맞는 말입니다. 자, Q의 위치가 2.5D네요. Q면 얘죠. 출발 해봅시다. 2.5D면 여기입니다. 그럼 1번이 줄고 2번이 늘겠네요. 1번이 줄고 2번이 늘어. 그럼 X가 줄고 동그라미가 늘어. 그러면 유도 자기장은 X가 줄었으니까 X를 만들고, 동그라미가 늘면 또 X를 만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더한 값이면 3I0가 나오나 했는데, 이건 P 입장이죠. Q 입장이면 다릅니다. Q 입장은 속도는 같지만 면적이 A의 2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였다면 3I0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면적이, 여기 면적이 D였다면 맞는 말인데 2D여서 6I0 나옵니다. 그러니까 3I0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면적이 2배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디귿.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둘 다 3.5D로 보내볼게요. 여기고, P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네요. 3.5D일 때는 방금 했죠. 그러니까 기억 풀 때 했었는데, A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P부터 봅시다. 3.5D면 1번이 줄어요. 1번이 줄었다는 소리는 X가 줄었다는 소리고, X가 줄면 유도 자기장은 X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Q는 2번이 줄어요. 동그라미가 줄었다는 소리죠. 벌써 알겠죠. 반대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유도 자기장은 동글뱅이가 늘 거고요. 방향은 이쪽입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고, 이거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 맞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자, 18번 봅시다. 이제 고정된 자기장에 고정된 도선의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기울기 값을 서로 더하자라고 했었죠.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구하려. 단 시계 방향이 아니래요. 그럼 일단 여기는 0초부터 1초까지부터 봅시다. 변화가 없으니까 안 흐르겠죠, 유도 전류는. 그러니까 안 흐릅니다. 빵 0, 0이라 쓰자. 다음 1초부터 3초까지가 일정하겠죠. 1초부터 3초까지는 들어가는 게 줄어요. 들어가는 게 줄면 X를 만들겠죠. X를 만들려면 시계 방향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동그라미가 늘어. 동그라미가 늘면 똑같이 X만 늘죠. 그러니까 똑같이 시계 방향이고요. 세기는 여기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배입니다. 그래서 0에 플러스의 2배.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찾으면 되겠죠. 3번이 답이겠네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수업 때 봅시다.